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DB 강의는 잠깐 접어두고 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DB 얘기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지루한 감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30살에 1억을 모았던 경험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물론 저는 재테크 전문 강사도 아니고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저의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들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되는 게 저는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학비를 다 대주셔서 빚이 없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간혹 제가 30에 1억을 모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너 남자친구 만날 때 데이트 비용 하나도 안 냈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저는 100% 더치페이를 지향하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학생분을 만났던 적도 있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냈으면 더 냈지 절대 얻어먹고 다니진 않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30살이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9년 전인데요. 제가 그때 25살 때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대충 한 5,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2년 정도는 프리랜서를 하면서 보통 정규직보다는 약간 높은 페이를 받았던 것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직을 좀 했어서 중간중간에 퇴직금 받았던 것도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목적의식인데요.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지 내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뭔가 원동력? 그리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끈기랄까? 이런 것들이 생기게 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 돈을 모아서 뭘 해야지? 이런 목적이 있어야지 그냥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가졌던 목표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었고요. 제가 집이 지방이고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대학교 때 잠깐 기숙사를 살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원룸에서 지냈었는데 그 원룸의 퀄리티가 돈에 의해서 되게 많이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의 로망은 뭔가 베란다가 딸린 넓은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복층 원룸 이런 데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게 저의 로망이었어서 그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서 나는 30살에 꼭 1억을 모아서 내가 만족할 만한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지 라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지독하게 전략하는 생활을 했는데요. 이게 가끔씩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멋진 원룸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심상화라고 하죠.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마음을 다잡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주말을 제외하고는 평일에는 거의 돈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었는데 점심이랑 저녁을 무료로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밥값이 거의 들지가 않았고 정말 차비만 쓰는 정도로 그리고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전략하는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때 생긴 습관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게 덜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웬만하면 택시는 타지 않는다든지 은행 수수료나 세금, 연체료 같은 거에 매우 민감한 편이라든지 그리고 핸드폰 요금제도 되도록이면은 내가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저렴한 걸로 골라서 쓴다든지 이런 습관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다 보니까 들 수밖에 없는 꾸민비 같은 게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든지 아니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거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안 하면은 되게 우울할 것 같아서 나름 다 하고는 다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렴한 미용실을 찾아서 다닌다든지 화장품도 거의 로드샵에서 해결을 하고 옷도 백화점 2월 상품이나 아니면은 저렴한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고요. 그때는 가방에 대한 욕심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에코백 들고 다녔어요. 10,000원짜리 에코백, 청가방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재테크 수단은 예금, 적금, 청약, CMA, 펀드 이 정도였고요. 어떤 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무식하게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변치 않는 저의 지로는 종잣돈은 무조건 무식하게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예금, 적금의 이율이 되게 똥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초년생 분들은
무조건 저는 예금 적금으로 시작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거는 뭐 리스크의 문제도 있지만 멘탈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은 약간 여유가 생겨서 주식도 하고 뭐 채권도 했었고 이런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어렵게 1,000만 원을 모았어. 근데 그 중에서 500만 원으로 주식을 산 거야. 근데 그 주식이 반토막이 돼서 25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잃은 거잖아요. 그럴 때랑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500만 원으로 주식을 샀어. 근데 주식이 반토막이 나서 250만 원을 잃었어. 그럼 1억 중에서 250을 잃은 거죠? 이럴 때 멘탈의 데미지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주식을 샀던 동료들 중에서 이제까지 모아놨던 돈이 정말 반토막이 된 경우도 많이 봤고요. 심할 때는 그거보다 더 잃은 사람들도 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착실하게 모으고 싶다는 의욕 자체가 아예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서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회복되기까지의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막 26, 27 이럴 때 제가 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나는 30살에 1억을 모을 거야 이렇게 떠들고 다녔었거든요. 그때마다 친구들이 약간은 코웃음을 치면서 가능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영상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장인도 노력하면 1억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100% 여윳돈으로 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이 돈으로 주식을 사놓고 없는 돈이다 셈 칠 수 있을 때 그런 돈으로 주식을 사야지, 제 생각에는 주식도 멘탈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경제뿐만 아니라 뭐 정치나 사회, 세계적인 동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얽혀 있는 거라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식도 주로 우량주로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존버할 수 있도록 100% 여유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뭐 돈을 모아서 뭔가를 산다기보다는 여행을 다니거나 현재를 즐겁게 즐기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집에 사는 게 저에게 큰 가치였지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면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나의 행복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러면은 차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1억이라는 돈이 그때만큼의 가치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1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적인 메리트 같은 게 있잖아요. 내가 드디어 1억을 모았다. 이런 거에서 오는 약간 성취감? 이런 게 저는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신입사원 분들이나 아니면 예비 직장인 분들 계시다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재테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